어허, 이 집 담장 너머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구나. 21세기에 명품 105플런이 있다면 18세기 한양에는 가끈 5플런이 있었습니다. 남산골 샌님부터 육조 거리의 금수저 도령들까지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허세가 하늘을 찔렀으니 내 부채는 남만국 동남아 코끼리 상하로 만들었네. 내 가끈 구슬은 먼 바다 건너 이태리리 타이리 마을에서 온 것이네라며 우기던 그들. 과연 조선의 진짜 셀럽은 누구였을까요? 한양 사교계를 뒤흔든 그들의 유치찬란한 기싸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청자들이 비웃으며 아니 이태리가 아니라 이리태 타이리리 그러니까 속이 아주 이로운 마을에서 온 구슬 아니에요. 아재들 허세가 요즘 청담동 저리 가라네. 자, 다들 팝콘 말고 숭늉 준비하세요. 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보릿고개가 막 지나고 들판에는 햇곡식이 노랗게 차오르며 온 동네에 고소한 밥 냄새가 진동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인근에서 자산관리의 신이라 불리며 돈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맡는다는 김 부자.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양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산더미 같았으니 그것은 바로 채워도 배고픈 그의 곡간과 더불어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그의 멘탈이었습니다. 김 부자의 재산은 나날이 쌓여갔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 빈 들판처럼 허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금쪽 같은 자식 놈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비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집신도 꿰매 싣는데 자식 놈들은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종로 거리에 나가 힙 한가끈이나 신상 비단 도포를 사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동부는 안 하고 명품 언박싱 영상이나 찍어대는 금수저 인플루언서 지망생들이었던 셈이죠. 김 부자는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저 쌀가마니들을 보면 든든해야 하는데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뻐근한 게냐.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번아웃인가 뭔가 하는 그것인가. 김 대감님, 번아웃 같은 소리 하시네. 그건 번아웃이 아니라 돈독이 오른 거예요. 자식들은 신상가끈 사느라 바쁘고 아버지는 돈 세느라 팔목 터널 증후군 오게 생겼으니 이 집안도 참 바람 잘 날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런 집일수록 이상한 손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법인 거 아시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 아니 거의 조명기기를 등에 업은 듯한 눈부신 광채를 풍기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태는 그야말로 한양 패션위크의 메인 모델급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이태리리 타일리 속이 아주 이로운 마을산 특제 비단으로 감싼 각이 딱 잡힌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가끈에 달린 구슬들은 햇빛을 받을 때마다 무지개색으로 번쩍였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학털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어붙인 커스텀 부채를 들고 걸음걸이마다 나는 귀한 몸이다라는 리듬감을 싣고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착장 명품 상태였습니다. 이 사내 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부채를 착 하고 펼치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사자후를 내뱉습니다. 어허, 이 집 담장 너머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구나. 이 무슨 해괴한 기운이란 말이냐. 이 집 담장 너머로 다크서클이 가득하다 못해
아예 먹구름이 내려앉았구나. 집안의 기운이 꽉 막혀서 숨도 못 쉬고 있도다. 와, 저 도사님 가끔 좀 보세요. 저거 한정판 구찌구찌 아니에요. 구슬 하나하나가 영롱한 게 딱 봐도 조선판 일타 강사 느낌이 물씬 나네요. 역시 사기는 기세죠. 일단 꾸며야 믿음이 가는 법. 벌써부터 김 부자 눈동자가 와이파이 잡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떤 놈이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는 소리냐? 하면서 소금을 뿌렸을 김 부자였지만 오늘따라 도사의 그 화려한 가끈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김 부자는 홀린 듯 대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방금 뭘 하셨습니까? 저희 집 담장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살기 아니면 귀신입니까? 어쩐지 요즘 제가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자꾸 배달앱, 아니 주막에서 술만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도사는 심오한 표정으로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김 부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듯한 그 눈빛에 김 부자는 벌거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복은 넘치나 운복이 다했소. 이 집은 지금 영양 과잉 상태요. 특히 저 곡간 쌀가마니들이 너무 뚱뚱해서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단 말이오. 안타깝구나. 특히 저 곡간이 문제요. 내가 두시력으로 보니 저 곡간 안에 있는 쌀가마니들이 너무 뚱뚱해서 집안의 혈관을 다 막고 있단 말이오. 저건 쌀이 아니라 나쁜 지방 덩어리요. 아니, 세상에. 쌀가마니가 뚱뚱해서 집안 혈관이 막힌다니. 도사님, 그건 쌀이 많은 게 아니라 대감님 복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진지하게 듣고 있는 김 부자 양반. 당신 진짜 오늘 제대로 털리겠는데요. 쌀가마니가 비만이면 내 통장은 영양실조냐고요. 김 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 역시 도사님은 다르십니다. 제 곡간이 좀 유별나게 빵빵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자 도사가 혀를 찢찢하며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두면 자제분들은 과거 시험 광탈은 물론이요. 김대감 당신은 고지서 폭탄을 맞게 될 것이오. 어허! 이 양반아, 과유불급이라 했거늘. 쌀가마니가 저렇게 영양 과잉 상태로 방치되면 거기서 나오는 탁한 기운이 자제분들의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법이오. 이대로 두면 자제분들은 과거 시험에서 광탈은 물론이요. 김대감 당신은 머지않아 관청에서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고지서 폭탄을 맞고 파산하게 될 것이오. 광탈과 파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김 부자의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자식들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힙합, 아니 시조나 읊으며 명품 가끈 타령만 하던 것이 다 저 쌀가마니들 때문이었다니. 도사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쌀가마니를 굶겨야 하나요? 진정하게, 그럴 필요 없네. 김 부자의 눈에는 이제 저 쌀가마니들이 든든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망칠 비만 괴물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호구 김 부자와 조선 최고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아니 사기꾼 무불통신 도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김 부자는 지금 도사의 도포 자락이라도 핫을 기세입니다. 자식들의 미래와 자신의 전 재산이 달린 문제라는데 어떤 부모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도사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헛기침을 흠흠 내뱉으며 김 부자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내가 특별히 곡간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곡간 디톡스를 믿어보시게. 대감, 내가 원래 이런 비방은 함부로 쓰지 않소만. 대감의 간절함이 신령님 AI, 아니 신령님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렸구려. 내가 특별히 우리 문중 대대로 내려오는 곡간 디톡스 프로그램을 가동해 보겠소.
다만 이 작업은 매우 정교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오. 중간에 절대 의심을 하거나 곡간을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알겠소? 김 부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요, 도사님 말씀인데 제가 어찌 돌을 달겠습니까? 쌀가마니의 살만 뺄 수 있다면, 제 자식놈들이 일타 강사 수업만 들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아니, 대감님, 곡간 디톡스라니요. 그건 그냥 곡간 털이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도사님 멘트 좀 보세요. 실령님 데이터베이스라니, 저 양반 사실 현대에서 온 사기꾼 아냐? 김 부자님, 저 정도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거의 영혼 피싱 수준인데요. 도사는 본격적으로 곡간 앞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단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향로 대신 요즘의 헬스장 단백질 쉐이커통 비슷하게 생긴 사발을 올려두고 부적에는 Fat Zero, No Rice 같은 알 수 없는 그림 문자 사실은 영어를 휘갈겨서 붙였습니다. 자, 시작해. 힘들어. 더 세게. 그래, 땀을 더 흘려. 자, 지금부터 곡간의 지방질을 추출하는 의식을 시작하겠소. 여봐라, 내 조수들을 불러라. 도사의 신호에 맞춰 삿갓을 깊게 눌러쓴 장정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도사의 사기 파트너들이었지만 김 부자의 눈에는 신령님이 보내준 천사 혹은 다이어트 트레이너들로 보였죠. 도사는 쌀가마니 하나를 끌어내더니 호통을 칩니다. 어허! 이 1번 가만히 보게. 너는 지금 탄수화물이 너무 과해. 이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구나. 상처가 심각해 보이네. 괜찮아 봐. 좋아. 계속해. 이제 빼돌리자. 너의 소리. 당장 지방 추출실로 옮겨서 간헐적 단식을 시켜야겠다. 도사가 가리킨 지방 추출실은 사실 담장 너머에 대기시켜둔 커다란 달구지였습니다. 장정들은 일사불란하게 쌀가마니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오, 도사님, 저 쌀가마니가 나갈 때마다 제 뒷목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 치료의 힘입니까? 허허 가벼워지겠죠. 아유, 저 바보 영감탱이 거지됐다. 대감님 재산이 실시간으로 로그아웃되고 있는데 당연히 가볍지 않겠어요? 세상에 쌀가마니를 지방덩어리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가져가는데 박수를 치고 있다니, 저 도사님 나중에 조선 마케팅 대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사는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두를 타는 대신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 스쿼트를 하며 악귀야 물러가라, 칼로리야 타버려라 를 외쳤고, 심지어 쌀알들을 공중에 뿌리며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오 라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똑똑하기로 소문난 MZ 선비 한 명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왜 살을 뺀다면서 쌀가마니를 통째로 달구지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까? 그냥 여기서 쌀을 조금 덜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순간 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도사는 일타 강사다운 순발력으로 대답했습니다. 어허! 무식한 소리. 이 쌀들은 이미 비만 세균에 오염되었소. 이 세균들은 영적인 장소, 즉 내가 지정한 청정구역으로 옮겨서 48시간 동안 고강도 유산소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오. 자네, 혹시 이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첩자인가? 도사의 기세에 MZ 선비는 깨갱하며 물러났고, 김 부자는 한술 더 떠서 그 선비를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도사님께 토를 다나? 도사님,
저런 무식한 놈의 말은 무시하시고 제 쌀가마니들의 체지방을 마저 0%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되었소. 이 곡간의 체지방률이 0%에 도달했으니 얼마나 좋으시오. 내일 아침이면 조상님의 은덕이 코인처럼 떡상할 것이오. 나는 이만 신령님과 화상회의가 있어 가보겠소. 드디어 약속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양 도성의 달들이 꼬꼬댁 하고 알람을 울리기도 전 김 부자는 이미 정권 지르기를 하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제 도사가 신신당부했던 태양이 정수리에 올 때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소개팅 나가는 노총각보다 더 설레고 있었죠. 허허, 드디어 오늘이구나. 우리 집 곡간이 환골탈태하여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차는 날. 이제 우리 아들놈들도 장원급제 패스권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겠지. 김 부자는 마당에 서서 해가 뜨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안 가던지 마당에 개미 숫자를 세다가 담장 넘어 지나가는 고양이와 눈싸움까지 벌였죠. 마침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직각으로 꽂히는 순간 김 부자는 비장한 각오로 곡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 여러분. 드디어 개봉박두입니다. 아니 창고가 왜 이래? 아이고 내 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쌀가마니가 나간 자리에 황금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곰팡이가 가득할까요? 김 부자 대감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인데 벌써부터 제 손에 땀이 나네요. 0.1초 뒤의 표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열려라, 참 크게. 아니, 열려라 잭팟. 김 부자가 육중한 곡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쌀가마니들이 빽빽해서 숨 쉴 틈도 없던 그 넓은 곡간이 이제는 축구라도 한판 해도 될 만큼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기운,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 지붕 틈새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먼지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쌀알 몇 톨만이 바닥에서 외롭게 뒹굴고 있었죠. 김 부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곡간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라! 도사님! 신령님! 다이어트가 너무 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예 증발을 해버렸네! 내 쌀! 내 은가락지! 내 잭팟! 그때였습니다. 텅 빈 곡간 천장에서 굶주린 생쥐 한 마리가 찍찍찍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하고 울더니 김 부자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김 부자의 머릿속에 사기라는 두 글자가 이태리산 각근보다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쌀가마니가 비만이 아니라 대감님 판단력이 비만이었던 거예요. 영양과잉이라더니 진짜 영양가 없는 소리에 홀랑 넘어가시고 저 생쥐 표정 좀 보세요. 대감님 좀 대박인 듯이라고 비웃는 것 같잖아요. 김 부자는 텅 빈 곡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내가 멍청했소! 사기꾼 놈의 가끈에 눈이 멀어 내 전 재산을 달구지에 실어보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폭삭 망했구나! 김 부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세게 바닥을 친 탓일까요? 아니면 쌀가만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사라지자 바닥의 하중이 변한 탓일까요? 갑자기 곡간 깊숙한 구석, 썩은 줄만 알았던 바닥 판자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자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그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낡고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게 뭐죠?
저기서 왜 갑자기 아이템 상자가 나와요? 혹시 사기꾼 도사가 흘리고 간 건가? 아니면 진짜 신령님의 보너스 스테이지? 대감님, 울음도 그치고 빨리 열어보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빛이 번쩍이는 금괴 몇 덩이와 함께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부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진짜 비상금과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집안의 천재지변이 닥쳐 곳간이 완전히 비었거나 아니면 내 놈이 쌀가마니를 다 털릴 정도로 멍청한 짓을 저질렀거나 전자라면 이 돈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후자라면 정신 차리고 다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 거라. 쌀은 없어져도 정신만 차리면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니라. 사실 이 상자는 쌀가마니가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무게 때문에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사기꾼 도사가 역설적으로 곳간을 디톡스 해준 덕분에 김 부자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재산과 가르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켜보던 생쥐 새끼도 박수를 치며 와 소름 돋았어. 조상님의 빅픽처 대박인데요. 아버님이 아들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네요. 멍청한 짓을 저질렀거나 해서 뼈 맞은 느낌. 도사가 강제로 시킨 다이어트가 결국 보물찾기로 끝난 거네요. 인생 진짜 모릅니다. 김 부자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끈 해소가 진짜 소중한 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쌀가마니를 잔뜩 싣고 도망가던 도사와 그 일당은 어찌 되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일타강사인데 이렇게 대접해! 조용히 해! 법을 어긴 대가다! 움직이지 마라! 그들은 한양 근처 주막에서 김 부자의 쌀로 FLEX를 하며 고기 파티를 벌이다가 마침 암행을 돌던 MG 암행어사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허, 이놈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났느냐? 도포 자락에 묻은 이 쌀겨들은 무엇이며 왜 가끈에 왕사탕을 달고 다니는 것이냐? 결국 사기꾼 일당은 포졸들에게 끌려가 곤장 100대를 예약하게 되었고 압수된 쌀들은 주인인 김 부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그 쌀을 다시 곳간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 김 대감님? 그럼 그 많은 쌀을 어떡하시게요? 또 누구한테 다이어트 시키려고요? 김 부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쌀가마니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곳간에 나쁜 기운을 나눌 테니 모두 건강하게 드십시오. 곳간은 비었지만 김 부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공부에 관심 없던 아들놈들도 아버지가 변했다며 스스로 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문의 오인이 트이기 시작한 것이죠. 조선판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렇게 김 부자의 멘탈 다이어트와 인생 역전으로 훈훈하고도 웃기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야담 어떠셨나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화려한 가끈이 탐날 때 우리 마음 속에 진짜 곳간은 비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기꾼 도사보다 무서운 건 내 마음 속의 욕심이라는 교훈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구독 안 누르면 다크서클 생깁니다라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안 믿으신다고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마트하시네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고 꼭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